오늘은 제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신기한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찰하고 경험한 그리고 여러 연구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대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전에는 대화가 어색할 때가 많았거든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5분도 안 되어서 할 말이 떨어지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특징, 진짜로 듣는다는 것. 첫 번째로 발견한 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내 이야기할 차례만 기다리고 있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근데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제가 그 모임에서 만난 분한테 회사 얘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도 그래라고 바로 자기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 얘기에 관심이 있구나.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관찰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핸드폰을 안 봐요. 진짜로요.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요. 그렇구나. 진짜? 이런 반응을 자연스럽게 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해요. 기술적으로만 하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저도 이걸 의식적으로 연습해 봤는데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상대방도 더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질문의 마술사들. 두 번째는 질문을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정말 신기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 항상 대화가 재밌는 거예요. 어느 날 관찰해 봤더니 이 친구는 질문을 참 잘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말 잘 보냈어? 점심 맛있어? 영화 재미있었어? 예, 아니오로 끝날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근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주말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기분 전환됐어? 이 메뉴 처음 먹어보는데 어때? 다른 곳이랑 비교하면?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 친구의 또 다른 특징은 내 대답을 듣고 그 다음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라고 하면 어디로 갔는데? 날씨 좋았을 텐데 기분 어땠어? 그러면 제가 북한산 갔는데 정말 좋더라.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 그럼 또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었구나. 어떤 일 때문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저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게 되었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뭐가, 이런 질문이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왜는 때로 따지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특징, 감정을 알아차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 감정을 정말 잘 읽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엎어졌거든요. 그날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괜찮은 척 하려고 그런 일도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많이 속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기분? 보통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면 그냥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말보다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 이런 걸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감정을 표현할 때 정말 구체적이에요. 일반적인 반응이 힘내인 반면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허탈하겠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라고 말해요. 똑같은 위로인 것 같은데 후자가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정확히 짚어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도 적절히 공유해요.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막막했어. 내 기분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슬플 때 무조건 힘내라고 말하지 말고 일단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먼저래요. UCLA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네 번째 특징, 자신을 적절히 오픈하는 능력. 네 번째는 자기 얘기를 적절히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자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괜히 내 사생활을 알려주고 싶지 않고 그냥 상대방 얘기만 들어주면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일방적으로만 듣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뭔가 어색해하는 거예요. 마치 신문당하는 느낌? 그래서 의식적으로 제 얘기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는데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더 편해하더라고요. 대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균형을 정말 잘 맞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요즘 운동 시작했어라고 하면 정말 좋겠다. 나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문제야. 어떤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경험도 살짝 넣으면서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 만날 때 저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해요. 이런 가벼운 얘기. 좀 친해지면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런 개인적인 얘기. 더 친해지면 진짜 고민이나 힘든 얘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호성이에요. 상대방이 가벼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면 부담스러워해요. 와서 아론이라는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 36개를 하게 했더니 끝나고 나서 서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연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저도 이걸 시도해 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니까 상대방도 따라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여야 해요. 거짓으로 꾸며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다섯 번째 특징, 분위기 메이커들의 비밀. 다섯 번째는 유머 감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머는 개그맨 같은 게 아니라 분위기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제가 직장에서 정말 존경하는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회의가 너무 딱딱해지면 적절한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어주고 반대로 너무 산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어느 날 회의에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완전 망쳤어요. 준비한 자료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때 이 선배가 우리 미영 씨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서 자료가 필요 없나 보네요. 좋은 기회니까 즉석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풀어지면서 저도 부담을 덜 느끼고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유머 특징을 보면 1. 자기 비하 유머를 잘 써요. 저는 길치라서 내비게이션 없으면 집도 못 찾아요. 제 요리 실력은 라면도 태우는 수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웃음을 만들어내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안 해요. 2. 상황을 재밌게 해석해요. 비가 올 때 하늘이 우리 계획을 질투하나 봐요. 엘리베이터가 안 올 때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보다 바쁜가 봐요. 3. 타이밍이 정말 좋아요. 상대방이 정말 힘들어할 때는 유머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을 때 적절히 유머로 전환시켜줘요. 저는 원래 유머 감각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관찰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상의 작은 것들을 재밌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자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나는 걸까? 이런 식으로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도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6번째 특징,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 6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예전에 정말 고집이 셌어요. 내 생각과 다르면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엄청 싸웠어요. 사소한 의견 차이였는데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다가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그 이후로 의식적으로 바꿔보려고 했어요. 틀렸다 대신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는 재택근무가 훨씬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 예전에 저는 그게 어디가 좋아? 사무실이 훨씬 집중 잘 되는데 라고 바로 반박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재밌네. 나는 사무실을 선호하는 편인데 재택근무에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상대방도 제 의견을 더 존중해주고 대화도 훨씬 풍성해져요. 며칠 전에도 후배 한 명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일단 시작하고 수정해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흥미로운 방식이네. 그 방법의 장점이 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 방법도 나름의 장점이 많더라고요. 빠른 실행력, 유연성 이런 것들 말이에요. 결국 두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문화, 다른 세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기준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정중하게 물어보고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네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좋은 성과를 낸다고 했어요. 7번째 특징, 시작과 끝의 달인들. 마지막 7번째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끝내는 능력이에요. 저는 원래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파티나 네트워킹 행사 같은 곳에 가면 벽에 붙어서 아는 사람만 찾곤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 동료 중에 정말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금방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 봤더니
이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대화 시작법. 1. 상황을 활용해요. 세미나에서 발표 정말 흥미로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티에서 음식이 맛있네요.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일상에서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런 날엔 밖에 나가고 싶어져요. 이런 식으로요. 2.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카페 아시나요? 혹시 이 행사 처음 참석하세요? 저도 처음이라 낯설어서요. 이런 식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끝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서 있거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러잖아요. 우아한 마무리 방법. 오늘 얘기 정말 즐거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말씀해주신 책 꼭 읽어볼게요. 좋은 추천 감사해요. 그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 며칠 후에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더라고요. 어제 말씀하신 그 전시회 정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온라인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메신저로 대화할 때도 갑자기 사라지지 말고 오늘 대화 즐거웠어요. 일이 있어서 이만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잖아요. MIT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첫인상은 7초 안에 결정되고 마지막 인상은 전체 대화에 대한 기억을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관찰하고 경험한 대화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1. 진짜로 들어주기. 2. 좋은 질문하기. 3. 감정 알아차려주기. 4. 적절한 자기 개방. 5. 유머와 분위기 조절. 6. 다양성 인정하기. 7. 자연스러운 시작과 마무리. 사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아직 연습 중이고 실수할 때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즐거워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기술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금방 눈치채거든요. 정말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대화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다음에도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대화들로 채워지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